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입니다. 또 스토리가 있는 중소형주 발굴하는 시간이죠.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인데요. 지금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꽤 좋죠. AS 잠깐 할 거 있으면 몇 종목 보고 가죠. 네,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첫 번째는 ST팜입니다. 화이자 mRNA 공급 부족 이슈 있으면서 지난주에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주가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11만 8천 원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11만 원 아래에서 좀 거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mRNA 백신은 최초의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성장 단계의 초기 국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홀딩 의견,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공시사항에서 1,100억 시비 발행이 있었습니다. 설비 투자 증설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이고요. 시설 자금 900억에 운영 자금 200억, 그렇게 해서 1,100억 사용할 목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측면에서 올리고 설비 증설, 그리고 mRNA 쪽에서의 설비 증설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그만큼 높게 일어나는 만큼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가 희석 차원에서는 단점이지만 현재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유튜브 조회수가 1억을 돌파하는 수상을 했고요. JYP 걸그룹 중에 니쥬가 오리콘 차트 1위를 하면서 소속 그룹 가수들의 순위가 연일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주가도 좀 상승을 하면서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 수익률도 꽤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 긍정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해소된 측면에서는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ST팜 JYP 엔터 아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 장 스토리가 있는 유망주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오늘 신태장 에너지 섹터 쪽에서 CS 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내 대표적인 풍력 베어링 업체고요. G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G사의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95%인 만큼 굉장히 크게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멘스 가메사 쪽에 초도 물량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유의미한 납품 실적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베어링이랑 피치 베어링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개의 풍력 터빈당 한 개의 요베어링과 세 개의 피치 베어링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사 중에서 내년에 GE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양 베어링 매출을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GE 쪽에서는 점유율이 올해 한 40% 수준에서 내년에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향후 장기 성장하는 미국 풍력 시장에서 GE의 파트너사였기 때문에 G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 성장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초대형 할리아드 X라는 터빈을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3메가와트급 육상용 베어링이 주력 품목이었지만 이 주요 고객사인 GE 쪽에서 초대형 터빈이 설치가 되게 되면서 내년 하반기경에는 해상풍력 쪽에서의 베어링 매출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멘스 가메사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쪽도 미국에 이어서 내년에 납품 물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풍력 터빈 시장이 GE, 지멘스, 가메사, 베스타스 이렇게 3사가 육상의 46%, 해상의 66%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과점업체들입니다. 따라서 대형 고객사들의 동사의 제품이 납품되고 있고 향후에 납품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동사 베트남 신규 법인 가동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생산 라인 세팅했고요.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베트남 생산부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 규모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베어링이 육상풍력 시장의 베어링보다 6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영업이익률 또한 15에서 20% 정도로 가져갈 수 있어서 레버리지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로 스토리가 있는 종목 CS 베어링이었고요. 또 한 기업이었죠. 다음은요? 네, 두 번째 반도체 섹터, 소부장 섹터 중에서 오션브릿지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용 케미칼과 케미칼 공급장치 제조 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케미칼 분야가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D램 그리고 낸드 메모리 생산 공장에서 이 절연막으로 사용되는 HCDS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선간에서 누설 전류를 막는 이 배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메탈을 사용한 티타늄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의 소재 쪽에서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조금은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단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해외 고객사를 중국향으로 확보를 진행 중이고요. 공시사항에서 나왔다시피 중국 캐링턴 테크놀로지와 25억 규모 그리고 PNC 테크놀로지와 19억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SMIC 쪽 테스트 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케미칼 공급 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쪽의 출하량이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연됐었던 투자 내년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나오게 된다면 M60 라인 쪽에서의 동사 장비 매출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케미칼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동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소재 쪽에서의 국산화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신규 소재도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동사 충북 보은의 전체 한 15,000평 부지에 달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4,000평 정도로 이미 증설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11,000평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이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HF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전고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동사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들어가게 되면 증설에 따른 투자 효과에 따라서 매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D램 쪽에 공정 미세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미세화될수록 동사의 제품, 케미칼 쪽의 사용량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고객사 해외 거래선 확보를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다변화에서 또한 증설로 이뤄질 수 있는 매출이 자연스럽게 동사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주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하는 즐거운 투자생활. 오늘은 CS 베어링, 오션브릿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